부산 해안가의 작은 카페 바다소리에서는 매일 아침 6시가 되면 정분이가 커피 머신을 돌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올해 65인 분이는 은퇴 후 이곳에서 3년째 소박한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바다와 갈매기들의 울음소리가 그녀의 하루를 시작하는 일상이었죠. 오늘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단골 손님 몇 명이 모닝커피를 마시러 왔습니다. 할머니들은 커피보다는 차를 더 좋아하시지만 분이가 정성스럽게 우려내는 둥글레차 맛에 반해 매일 들르시곤 해요. 그런 평온한 오후 분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수연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침울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성진이가 회사 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당분간 어머니 카페 뒷방에서 지낼 수 있을까요? 수연이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파트 전세금 문제로 당분간 처가에서 지내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분이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위 성진과는 그리 가깝지 않았거든요. 결혼식 때와 명절에 몇 번 본 것이 전부였죠. 하지만 딸의 어려운 상황을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 그렇게 해. 뒷방이 좀 좁긴 하지만 괜찮을 거야. 이틀 후 성진이 큰 여행 가방 2개를 들고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35살의 성진은 단정한 인상에 예의 바른 태도로 분이에게 깍듯이 인사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폐를 끼쳐드려서 꼭 보답하겠습니다. 분이는 성진의 정중한 모습에 마음이 좀 누그러졌어요. 괜찮다. 가족인데 뭘. 다만 카페 운영에는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줘야겠어. 성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성진은 첫날부터 분이를 적극적으로 도왔어요. 카페 청소를 하고 무거운 원두 포대를 옮기고 심지어 간단한 음료 서빙까지 자청해서 했죠. 손님들도 젊은 남자가 도와주니 신기해하며 좋아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성진은 분이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이 바다 풍경 정말 좋네요. 저도 나중에 이런 곳에서 여유롭게 살고 싶어요. 분이는 성진의 솔직한 모습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진에게는 묘한 면이 있었어요. 가끔 전화를 받을 때면 목소리가 달라지곤 했죠. 네, 그쪽 물건은 이번 주 안에 정리하겠습니다. 아직 준비 중이에요. 그런 통화가 끝나면 성진은 잠시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분이는 사위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수연이에게 들은 바로는 무역 관련 일을 한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가족의 사정을 자세히 캐묻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성진은 분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제가 건강기기 유통 쪽 일을 하고 있는데 혹시 관심 있으시면 좋은 제품 하나 체험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회사에서 체험용으로 준 건데 어머님 같은 분께 딱 맞을 것 같아서요. 분이는 성진의 배려에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가족을 생각해주는 마음이 있구나. 그런 거면 한번 써보지 뭐. 성진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내일 가져다 드릴게요. 어머님께서 만족하실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분이는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사위가 이렇게 자신을 도와주고 배려해주니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딸도 좋은 사람과 결혼했구나 싶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성진의 정체성에 대한 궁금증도 생겼어요. 과연 그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다음 날 오후 성진은 약속대로 커다란 상자를 들고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말씀드린 건강기기 가져왔어요. 이거 요즘 인기가 정말 많은 제품이거든요. 상자에는 프리미엄 온열 마사지기라는 글씨가 반짝이는 스티커로 붙어 있었어요. 분이는 상자를 보며 조금 당황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크고 무거워 보였거든요. 이런 비싼 것 같은데 정말 괜찮은 거야? 성진은 손을 저으며 웃었어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회사에서 직원 체험용으로 준 거라 돈 안 들었어요. 사용해 보시고 좋으시면 주변 분들께도 추천해 주시면 되고요. 성진은 능숙하게 기계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뒷방 한쪽 벽면에 마사지 의자를 놓고
전선을 연결하더니 리모컨 사용법까지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여기 누르시면 온열 기능이 켜지고 이쪽은 마사지 강도 조절이에요. 어머님 어깨랑 허리에 좋을 거예요. 분이는 성진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정말 고맙다. 요즘 허리가 좀 아팠는데 잘 됐네. 성진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매일 저녁에 30분씩 사용하시면 효과 보실 거예요. 제가 어머님 건강 챙겨드리는 게 당연하죠. 그날 저녁 카페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분이는 처음으로 마사지기를 사용해 봤습니다. 따뜻한 온열과 적당한 진동이 어깨의 긴장을 풀어주니 정말 시원했어요. 아, 이거 정말 좋네. 성진아, 고마워. 성진은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어머님이 만족하시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요. 며칠 후 성진은 또 다른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프리미엄 공기청정기였어요. 어머님, 카페에 손님들이 많이 오시니까 공기가 탁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회사에서 체험용으로 줬어요. 분이는 점점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자꾸 받기만 하면 안 되는데. 성진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여기서 신세 지고 있는데 이 정도는 당연한 거죠. 게다가 제 일에도 도움이 돼요. 어머님이 사용해 보시고 좋은 후기 주시면 저희 회사에서도 참고할 수 있거든요. 분이는 그런 식으로 설명하니 조금 마음이 편해졌어요. 공기청정기를 설치한 후 성진은 작동법을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이 버튼으로 풍량 조절하시고 여기는 타이머 설정이에요. 밤에 주무실 때는 수면 모드로 하시면 조용해요. 분이는 성진의 꼼꼼한 설명에 감탄했습니다. 정말 잘 알고 있구나. 일주일이 더 지나자 성진은 세 번째 물건을 가져왔어요. 이번에는 프리미엄 정수기였습니다. 어머님, 카페에서 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이거 설치하시면 정말 좋은 물로 커피 내리실 수 있어요. 분이는 이제 조금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진아, 이렇게 자꾸 가져오면 내가 너무 미안해. 성진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어머님, 제가 건강기기 유통업체에서 일하는데 실제 사용자들의 피드백이 정말 중요해요. 어머님 같은 분이 써보시고 의견 주시면 저희 회사에서 제품 개발할 때 큰 도움이 되거든요.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한 마음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 분이도 이해가 됐습니다. 아, 그런 거구나. 그럼 내가 잘 써보고 의견을 말해줄게. 성진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어머님 의견이 저희에게는 정말 소중해요. 정수기 설치를 마친 후 성진은 분이에게 사용법을 알려주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혹시 주변에 이런 제품에 관심 있으신 분들 계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좋은 조건으로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기회가 되면 이야기해 볼게. 그날 밤 분이는 뒷방에 가득 들어선 기계들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성진의 배려는 고마웠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정말 회사에서 그냥 준 거일까? 하지만 성진이 거짓말할 이유가 있을까 싶어 그런 생각을 털어버렸어요. 다음 날 아침 이웃집 김할머니가 카페에 들르셨습니다. 분이야, 너희 사위가 매일 뭔가 들고 다니던데 무슨 일 하는 사람이야? 분이는 조금 머뭇거리며 대답했어요. 건강기기 유통하는 일 한다고 하던데요. 체험용으로 이것저것 가져다 주고 있어요. 김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요즘 그런 일 하는 사람들 많더라. 그런데 조심해야 해. 요즘 사기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던데. 분이는 김할머니의 말에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사위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분이는 성진을 보는 시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정말 회사에서 준 체험용일까? 성진이 카페에 머문 지 한 달이 지나자 그가 가져오는 물건들의 종류와 크기가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은 대형 공기 정화 식물 5개를, 다른 날은 프리미엄 가습기 3대를 들고 왔어요. 카페 뒷방은 이제 마치 전시장 같았습니다. 분이는 점점 불편한 마음이 커져갔어요. 성진아,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아서 미안해. 하지만 성진은 여전히 환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회사에서 신제품 체험 모니터링을 확대하기로 했거든요. 어머님이 워낙 좋은 피드백을 주셔서
담당자들이 정말 만족해해요. 성진의 설명은 언제나 그럴듯했어요. 하지만 분이는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정수기 옆에 놓인 세대의 가습기를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이걸 다 언제 써보나. 카페도 그리 크지 않은데. 그런 어느 날 아침 단골 손님인 박 할아버지가 카페에 들어오시더니 신기한 듯 둘러보셨습니다. 분이야, 여기가 카페야? 가전제품 매장이야? 물건이 참 많네. 분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위가 회사에서 체험용으로 가져다 주는 거예요. 박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말이야, 어제 우리 동네 이발소 사장이 그러는데 젊은 남자가 매일 여기 드나들면서 큰 짐을 들고 다닌다고 하더라고. 혹시 무슨 장사하는 거 아냐? 분이는 순간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체험용이에요. 박 할아버지가 돌아간 후 분이는 성진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성진아, 이웃들이 자꾸 뭔가 들고 다닌다고 하는데 괜찮은 거지? 성진은 잠시 표정이 굳어졌다가 곧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그런 말씀들 하시는군요. 어머님, 저희 회사가 정식 등록된 유통업체거든요. 필요하시면 사업자 등록증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성진의 당당한 태도에 분이는 안심했어요. 그래, 내가 괜히 의심했나 보다. 하지만 그날 저녁 성진이 또 다른 상자를 들고 들어왔을 때 분이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이번에는 프리미엄 조교기 2대였어요. 어머님, 이것도 체험해보세요. 발 건강에 정말 좋아요. 성진은 능숙하게 조교기를 설치하며 설명했습니다. 매일 저녁에 20분씩 조교하시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돼요. 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의문이 들었어요. 이걸 2대나 왜 가져왔을까? 다음 날 카페 단골인 최 아줌마가 들어오시더니 분이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분이 언니, 혹시 사위분이 다단계 같은 거 하는 거 아냐?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걸로 돈 벌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던데. 분이는 깜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식 회사 다녀요. 하지만 최 아줌마의 말은 분이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날 밤 성진이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네, 이번 주 안에 더 확보해 보겠습니다.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해요. 네, 알겠습니다. 통화를 마친 성진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심각해 보였어요. 분이는 용기를 내어 성진에게 물어봤습니다. 성진아, 솔직히 말해줘. 너 정말 무슨 일 하는 거야? 이렇게 자꾸 물건 가져오는 게 정상적인 건가? 성진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곧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하는 일이 좀 특수해서 그래요. 건강기기 유통업체인데 실제 사용자들의 장기 모니터링 데이터가 필요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제품들을 체험해 보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사용하시는 모든 데이터가 저희 회사 연구자료로 활용돼요. 성진의 설명은 여전히 논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왠지 모르게 불안했어요. 그럼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 거야? 성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곧 끝날 거예요, 어머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런데 며칠 후 성진은 더욱 큰 물건을 가져왔어요. 이번에는 프리미엄 운동기구 세트였습니다. 분이는 이제 정말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성진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냐? 카페에 이런 걸 어떻게 다 놔둬? 성진은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회사에서 갑자기 추가 요청이 와서. 분이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회사 하는데 정말 그런 회사가 있는 거야?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성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그날 밤 분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뒷방에 가득 쌓인 물건들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과연 성진이 하는 말이 진실일까? 아니면 이웃들 말처럼 뭔가 수상한 일을 하고 있는 걸까? 분이는 점점 확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성진이 분이에게 운동기구를 가져온 지 일주일 후 그는 평소와 다른 진지한 표정으로 분이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부탁드릴 게 하나 있어요. 성진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밝음이 사라져 있었어요. 분이는 불안한 마음으로 성진을 바라봤습니다. 뭔데 그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해? 성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제가 회사 업무를 처리하는데
신용카드가 필요한 상황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제 개인 신용에 좀 문제가 있어서 분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성진은 급하게 말을 이었어요. 큰 문제는 아니에요. 예전에 사업하다가 대출을 좀 받았는데 그게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새 카드 발급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부탁인데 어머님 명의로 카드 하나만 개통해 주실 수 있을까요? 분이는 깜짝 놀라며 손을 저었어요. 야, 그건 안 되지. 내 명의로 카드를 왜 만들어? 성진은 간곡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급한 업무용이에요. 회사에서 체험용 제품들 구매할 때 필요한 거거든요. 제가 모든 사용 내역 알려드리고 결제도 제가 다 할게요. 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런 건 안 돼. 내 명의로 카드 만드는 건 너무 위험해. 성진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설득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한 달만요. 제 신용 문제만 해결되면 바로 제 명의로 바꿀게요. 지금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 이게 안 되면 정말 큰일 나요. 성진의 절박한 모습을 보니 분이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남의 명의로 카드 만드는 건 성진은 무릎을 꿇고 앉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 부부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아시잖아요. 이것만 해결되면 정말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분이는 성진의 간절한 모습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딸과 사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정말 한 달만이야? 성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정말 한 달만요. 어머님께 절대 피해드리지 않을게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분이는 결국 성진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 알겠어. 대신 조건이 있어. 모든 사용 내역을 나한테 보여줘야 하고 한 달 후에는 반드시 정리해야 해. 성진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꼭 약속 지키겠습니다. 다음 날 성진과 함께 은행에 간 분이는 신용카드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물어봤어요. 어머님, 이 카드는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예정인가요? 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가족이 업무용으로 좀 쓸 일이 있어서요. 카드가 발급되고 나서 성진은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이제 회사 일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아요. 매주 사용 내역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카드를 받은 후 성진의 행동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전화 통화가 더 빈번해졌고 외출도 잦아졌어요. 네, 이제 준비됐습니다. 진행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통화를 하는 성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일주일 후 분이는 성진에게 카드 사용 내역을 물어봤어요. 성진아, 약속했잖아. 사용한 내역 보여줘. 성진은 조금 당황한 듯 대답했습니다. 네.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내일 꼭 보여드릴게요. 대부분 회사 업무용 구매였어요. 하지만 그 다음 날도 성진은 구체적인 내역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바쁘다는 핑계만 댈 뿐이었습니다. 분이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혹시 내가 실수한 건 아닐까? 성진을 너무 쉽게 믿은 건 아닐까? 그런 어느 날 오후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간 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신용카드 대금 연체 안내서가 들어있었거든요. 일주일 전에 결제일이 지났는데 대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어요. 분이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카페로 돌아온 분이는 성진을 불러 연체 안내서를 보여줬어요. 이게 뭐야? 돈을 안 냈다는데? 성진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회사에서 지급이 좀 늦어져서 내일 당장 입금하겠습니다. 분이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너 나한테 거짓말한 거 아니야? 대체 뭘 샀길래 이렇게 돈이 많이 나간 거야? 성진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회사 업무용이었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그때 분이는 확신했습니다. 성진이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요. 카드 명세서를 자세히 보니 온라인 쇼핑몰과 현금 서비스 내역이
대부분이었어요. 회사 업무와는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분이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성진은 계속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분이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분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성진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카드 연체 안내서를 발견한 다음 날 분이는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성진은 약속대로 연체 대금을 입금했다고 했지만 분이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과연 이게 끝일까? 또 다른 문제는 없을까? 그런 오후 카페에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옆 동네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이 아주머니였어요. 분희 씨, 안녕하세요. 이 아주머니는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분희는 이 아주머니를 카페 구석 자리로 안내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이 아주머니는 주변을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은 분희 씨 사위분 이야기인데요. 분희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며칠 전에 그분이 저희 식당에 오셔서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급한 일이 생겼다면서 5만 원만 빌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빌려드렸는데 아직 갚지 않으셨어요. 분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성진이 이웃에게 돈을 빌렸다니요. 그것도 자신 몰래 말이에요. 정말요? 그런 일이 있었나요? 이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에는 사위분이니까 당연히 믿고 빌려드렸는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분이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몰랐네요. 제가 대신 갚아드릴게요. 이 아주머니는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혹시 분희 씨가 모르실까봐 알려드리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사기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 아주머니가 돌아간 후 분이는 충격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어요. 성진이 이웃들에게까지 돈을 빌렸다니요. 그것도 자신은 전혀 모르는 사이의 말이에요. 과연 성진이 말한 회사 일이 정말 존재하는 걸까요? 그날 저녁 성진이 돌아오자 분이는 바로 따졌어요. 성진아, 너 이 동네 식당에서 돈 빌렸다며? 성진은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곧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그게 급한 일이 있어서. 분이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급한 일이 뭐야? 나한테는 왜 말 안 했어? 성진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께 너무 많이 폐를 끼쳐드리고 있어서 차마 말씀을 못 드렸어요. 회사에서 갑자기 선입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분이는 성진의 말을 끊었어요. 회사 하는데 정말 그런 회사가 있어? 나는 이제 믿을 수가 없겠어. 성진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회사 일이에요.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카페 단골인 김할머니가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분이야, 너희 사위 관련해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분이는 불안한 마음으로 김할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김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동네 권 씨네 할머니한테 들었는데 너희 사위가 그분한테도 돈을 빌렸다더라. 그것도 10만 원이나. 분이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또요? 또 다른 분한테도요? 김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야. 건너편 슈퍼 사장님한테도 외상으로 물건을 사가더라는 거야. 나중에 갚겠다고 하면서 말이야. 근데 아직까지 갚지 않았대. 분이는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날 밤 분이는 성진과 마주 앉았습니다. 성진아, 솔직히 말해. 너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동네 사람들한테 이곳저곳 돈 빌리고 다니고. 성진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마침내 성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사업에 너무 욕심을 냈나 봐요. 회사 일이 잘 안 풀려서 개인적으로 투자를 좀 했는데 그게 잘못된 것 같아요. 분이는 성진의 고백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던 거야? 회사에서 체험용으로 준다고 한 것도? 성진은 고개를 흔들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처음에는 정말 회사 일이었어요. 근데 중간에 제가 개인적인 욕심이 생겨서 정말 죄송해요. 분이는 성진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성진의 말 중에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부터가 거짓말인지 구분할 수가 없었거든요. 너 나한테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 알아? 성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님께 정말 잘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중간에 욕심이 생겨서. 분이는 성진의 변명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분이는 딸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아, 성진이가 정말 무슨 일 하는지 알고 있어? 수연이의 목소리도 불안해 들렸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분이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수연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저도 성진이가 요즘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집에서도 자꾸 전화 받고 늦게 들어오고 혹시 정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분이는 딸의 말을 듣고 더욱 확신했어요. 성진이 정말 뭔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분이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밤새 고민했지만 결심은 변하지 않았어요. 가족이라 해도 잘못한 일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 더 강했거든요. 경찰서 앞에 서자 다리가 떨렸지만 분이는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분이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주었어요. 명예 도용과 사기에 관한 고소장 작성을 도와주면서 말했습니다. 어르신, 가족 간의 일이라 쉽지 않으셨을 텐데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일들이 제대로 신고되어야 피해가 더 커지지 않거든요. 고소장을 제출하고 나서 분이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딸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연아, 엄마가 경찰서에 고소장을 넣었어. 수연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분이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수연이는 한동안 울음을 참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이제 성진이와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분이는 딸의 말에 마음이 아팠지만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수연아, 내가 결정한 거라면 엄마가 지지할게. 그날 오후 성진이 체포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관이 전화로 알려준 바에 따르면 성진은 별다른 저항 없이 자수했다고 했어요. 경찰서에서 분이를 만나고 싶다고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 들었습니다. 분이는 잠시 망설였지만 경찰서로 가기로 했어요. 마지막으로 성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경찰서 면회실에서 만난 성진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평소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고 절망적인 모습이었어요. 성진은 분이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어머님께서 저를 고소하신 것도 당연해요. 분이는 성진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미워하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했거든요. 성진은 계속해서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머님께 잘 보이고 싶었어요. 수연이와 결혼할 때부터 제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잘난 척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게 점점 커져서. 분이는 성진의 말을 들으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분이는 단호했습니다. 성진아, 내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한 일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야. 나를 속이고 내 명의를 도용하고 이웃들한테 거짓말해서 돈을 빌리고 이건 명백한 범죄야. 성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벌을 받는 게 당연해요. 분이는 성진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들으며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실망감은 컸어요. 분이는 성진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성진아,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깊이 반성해. 그리고 나중에 나와서는 정말 정직하게 살아. 돈이 없어도 가난해도 정직하게 사는 게 최고야. 성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찰서를 나온 분이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아팠어요. 결국 가족을 경찰에 신고한 자신이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딸 수연이 카페로 찾아왔습니다. 수연이는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남편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분이는 딸을 안아주며 말했어요. 수연아,
내 잘못이 아니야. 사람 마음속은 누가 알겠어? 수연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혼 절차 시작할 거예요. 더 이상 성진이와는 함께 살 수 없어요. 분이는 딸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딸의 앞날이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며칠 후 성진의 재판 날짜가 정해졌다는 연락이 왔어요. 분이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습니다. 재판장에서 성진을 다시 본 분이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성진은 많이 초라해 보였지만 분이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사는 성진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까? 성진은 명확하게 대답했어요. 네, 인정합니다. 제가 피해자분의 명의를 도용해서 대출을 받고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재판 결과 성진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분이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려졌어요. 재판이 끝난 후 성진은 분이에게 다가와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평생 갚아나가겠습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용서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저는 제가 한 일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분이는 성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성진아, 이제 정말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과야. 그날 밤 분이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마음속 무거운 짐 하나를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비록 상처는 컸지만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일이 마무리된 후 분이의 새로운 시작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진의 재판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카페 바다소리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어요. 뒷방에 가득했던 건강기기들은 모두 정리되었고 분이는 예전처럼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은 분이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와 함께 소중한 교훈을 남겼어요. 오늘도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김할머니, 박할아버지, 최아줌마 모두 분이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처음에는 동네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부끄러워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그 경험을 나누며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했습니다. 김할머니가 커피를 마시며 말씀하셨어요. 분이야, 그때 정말 힘들었을 텐데 잘 견뎠네. 나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싶어. 분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처음에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가족이라는 정 때문에 계속 눈 감고 넘어갔거든요. 박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참 많다더라. 특히 우리 같은 노인들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많다고 하지. 분이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맞아요. 제가 너무 순진했던 것 같아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최 아줌마가 궁금해하며 물어봤어요. 그런데 분이 언니, 처음에 어떻게 알아챘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분이는 그동안의 일들을 차근차근 떠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몰랐어요. 너무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하니까 오히려 고마워했거든요. 분이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물건을 가져오는 양이 점점 많아지고 이웃분들이 하나씩 이야기해 주시면서 의심이 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 명의로 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정말 불안했어요. 김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명예 도용 요구하는 건 정말 위험한 신호지.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런 부탁은 하면 안 되는 거야. 분이는 그때를 떠올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확실히 거절했어야 했는데 딸과 사위가 어렵다고 하니까 마음이 약해졌어요. 박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결국 얼마나 손해를 봤어? 분이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카드 대금이랑 현금 서비스 합쳐서 200만 원 정도요. 그리고 이웃분들한테 빌린 돈까지 제가 다 갚았거든요. 총 250만 원 정도 됐어요. 최 아줌마가 혀를 찼습니다. 어머, 그게 그렇게 많이 나왔구나. 정말 큰 돈인데. 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 나이에 쉽지 않은 돈이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더 큰 피해를 당하기 전에 알게 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새로운 손님이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옆 동네에서 온 중년 여성이었는데 평소보다 표정이 어둡고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분이는 친절하게 주문을 받으며 물어봤습니다. 안색이 안 좋으신데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세요? 그 여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어요. 사실 저희 아들이 요즘 이상한 일을 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자꾸 돈을 달라고 하고 좋은 투자가 있다면서 제 명의로 뭔가 하자고 하거든요. 분이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분이는 그 여성을 카페 구석 자리로 안내하고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었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릴게요. 그 여성은 분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분이는 자세히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선물로 시작해서 점점 큰 것들을 가져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명예 도용까지. 만약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시면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가족이라도 확실히 확인해 보셔야 해요. 그 여성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저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이라서 계속 믿고 있었거든요. 오늘 이야기 듣고 보니 정말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아요. 분이는 그 여성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확실히 하세요. 그 여성이 돌아간 후 김할머니가 분이에게 말씀하셨어요. 분이야, 내가 그분한테 정말 큰 도움을 준 것 같다. 내 경험이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구나. 분이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래도 제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는다면 다행이에요. 박 할아버지도 말씀하셨습니다. 맞아. 요즘 우리 같은 노인들을 노리는 사기가 정말 많다더라. 분이 같은 분이 경험담을 나눠주면 다른 사람들도 조심할 수 있을 거야. 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결심했어요.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제 경험을 나누겠어요. 최 아줌마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수연이는 어떻게 지내? 이혼 절차는 잘 진행되고 있어? 분이는 조금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이혼은 거의 마무리됐어요. 수연이가 지금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힘들어하지만 씩씩하게 이겨내고 있어요. 그날 저녁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분이는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상처도 컸고 경제적 손실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얻은 것도 많았어요. 무엇보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한 신뢰를 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과 신뢰는 소중하지만 그것이 맹목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어요. 또한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분이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오늘 한 분이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가 제 이야기를 듣고 도움을 받으셨다. 내가 겪은 아픔이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경고가 될 수 있구나. 앞으로도 내 경험을 나누며 다른 분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야겠다. 다음 날부터 분이는 카페에 작은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사기 예방 상담 경험자가 들려주는 진짜 이야기. 작은 글씨로 적힌 안내문이었지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었어요. 분이의 상처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었습니다.